어떤 일이 우연일까, 필연일까?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이 진짜 원인을 찾아낼 때 쓰는 뭐랄까? 비밀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오늘 바로 그걸 알려드릴 건데요. 이것만 딱 알게 되시면 앞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확 달라지실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어떤 두 가지 일이 같이 일어나는 걸 보면, 이거 뭔가 연관이 있나? 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원인과 결과일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딱 좋은 예시거든요. 어떤 지역, 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소 바로 근처에서 소아암 발병률이 다른 곳보다 높다는 보고가 나왔어요. 자, 그럼 머릿속에 딱 뭐가 떠오르시요? 아마 대부분은 저 발전소 때문 아니야? 하고 직관적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당연하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바로 그 지점에서 일단 멈춥니다. 그리고 추측 대신에 증거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과학적인 탐구가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감정이나 추측, 이런 건 싹 걷어내고요. 오직 데이터, 즉 증거에 기반해서 이게 진짜 원인이다 라는 걸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도대체 무슨 수로 그걸 증명할까요? 그 해답의 열쇠가 바로 역학이라는 학문에 숨어 있습니다. 역학?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과학계의 탐정 수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탐정이 범인을 쫓듯이 특정 사람들 그룹에서 어떤 질병이 왜 그리고 어떻게 생기는지 그 원인을 끈질기게 추적하고 증거를 모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과학 탐정들이 그냥 감으로 수사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들에게는 아주 체계적인, 범인을 지목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그런 증거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사실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는데요. 바로 영국의 아주 저명한 역학자이자 통계학자인 오스틴 브래드퍼드 힐경입니다. 이분이 섣불리 결론 내리지 않도록 증거를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준들을 딱 제시한 거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인과관계 체크리스트.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문제라도요, 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하나씩 점검하다 보면, 하고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실용적인 도구예요. 자, 이 체크리스트에 사실 항목이 꽤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거, 딱 4가지만 같이 짚어볼게요. 이것만 제대로 알아두셔도 진짜 세상을 보는 눈이 훨씬 더 날카로워지실 겁니다. 핵심 기준은 바로 이 4가지입니다. 첫째, 관련성이 얼마나 강한가. 둘째, 결과가 얼마나 일관되게 나오는가. 셋째, 원인과 결과가 얼마나 특정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출이 많아질수록 위험도도 증가하는가. 용어가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는데 걱정 마세요. 개념 자체는 아주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자, 그럼 하나씩 뜯어볼까요? 자, 첫 번째 체크리스트, 관련성의 강도입니다. 이건 아주 간단해요. 두 사건이 얼마나 강력하게,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한두 번 같이 일어나는 그런 수준 말고요. 통계적으로 딱 봤을 때, 와,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자주 같이 일어나는데 싶은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실제 독일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를 한번 볼까요? 원전 근처에 사는 5세 미만 아이들의 백혈병 발병 위험이요, 다른 지역 아이들보다 무려 2.19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2.19배, 거의 2배가 넘는 차이잖아요. 이 정도 수치면 어쩌다 보니 하고 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이건 정말 강력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통과한 거죠. 자, 두 번째 항목입니다. 바로 일관성. 아무리 어떤 연구 결과가 강력하게 나왔다고 해도요, 딱 한 번 가지고는 믿을 수 없어요. 과학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진짜 원인과 결과라면 누가 연구하던, 어디서 연구하던 비슷한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일관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는 거예요. 다른 과학자가 연구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나? 미국 말고 예를 들어 한국이나 일본에서 연구해도 비슷하게 나오나? 10년 전에 한 연구랑 지금 한 연구랑 결과가 비슷한가? 이 모든 질문에 네 라고 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증거를 훨씬 더 신뢰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기준은 특이성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강력한 인과관계는 보통 하나의 특정 원인이 하나의 특정 결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약이 있는데
이게 감기도 낫게 하고 암도 고치고 탈모도 막아준대요. 만병통치약이죠? 그럼 어때요? 오히려 좀 의심스럽지 않나요? 그거랑 비슷한 이치입니다. 자, 다시 우리 원전 예시로 돌아와 볼게요. 방사선 노출이라는 원인이 있는데 이게 뭐 온갖 잡다한 병을 다 일으키는 게 아니라 유독 백혈병이라는 특정 질병의 발병률만 콕 집어서 눈에 띄게 높인다? 그러면 우리는 아, 이거 둘 사이에 뭔가 있구나 하고 더 강하게 의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특이성의 힘입니다. 자, 이제 핵심 체크리스트 중에 마지막, 네 번째 항목입니다. 바로 생물학적 진감 관계, 좀 더 쉬운 말로는 양반응 관계라고도 불러요. 이건 정말 직관적이고 상식적인 개념이에요. 더 많이 노출될수록 더 위험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인이라고 의심되는 것에 더 많이, 더 오래 노출될수록 그 병에 걸릴 위험도도 계단처럼 쭉쭉 올라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전에 더 가까이 살수록 백혈병 발병 위험이 더 높아진다? 와, 이건 진짜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착착 진행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여러 가지 함정들, 그러니까 오류들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건강한 노동자 효과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 어떤 공장 노동자들의 건강을 연구한다고 쳐요. 근데 생각해보면 몸이 아픈 사람들은 이미 그 일을 그만뒀겠죠? 그럼 연구 대상에는 지금 일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건강한 사람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건강한 사람들이랑 일반인들이랑 비교하면 노동자들이 더 건강해 보이니까 공장의 유해 요인이 실제보다 덜 위험한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생기는 거죠. 이런 함정들을 잘 골라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진짜 원인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체크리스트에서 진짜 가장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항목들 중 단 하나만 가지고는 이게 정답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스모킹건은 없다는 거죠. 어떤 연구는 관련성이 엄청 강하게 나왔는데 다른 연구에서는 또 일관성이 좀 부족하게 나올 수도 있고요. 특이성이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과학적인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은요, 마치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 것과 똑같습니다. 관련성의 강도, 일관성, 특이성, 양반응 관계, 이런 것들이 다 퍼즐 조각 하나하나인 거예요. 이 조각들을 끈기 있게 모아서 전체 그림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비로소 아, 이런 그림이었구나 하고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이 과학자의 체크리스트 어떠셨나요?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그 사실은 과연 몇 개의 튼튼한 증거 조각들로 받쳐지고 있는 걸까 하고요. 이런 과학적인 사고방식은 과학자들만의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이 복잡한 세상을 좀 더 명확하게 바라보기 위해 꼭 필요한 도구인 거죠.